우리가 대련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와침 골륜 우중원 작표 국두 감투 누워서 그 골륜산을 벽에 삼고 중원을 내려다본다고. 그 다음에 북두 칠성을 북자를 삼아가지고 동해라는 게 여기서 술이지. 동해 술을 그냥 취하도록 마시고 싶다 그런 얘기. 그가 골륜이 어디죠? 중국에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지역에 골륜산이 있거든. 그래서 골륜산을 누워 벽에 삼고 중원을 내려다보는 것이 이칠성을 입자를 삼아서 동해를 마음껏 마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보고요. 스케일이 어때?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 대륙 중원에 그 주인이 되고 싶다 하는 뜻이 여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련을 걸 때에 되게 보면은 이런 것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대련을 걸 때에 누구에게 준다 하는 것은 건 오른쪽에 해야 되고 누가 썼다 하는 것은 왼쪽에 해야 되는데 이걸 뒤바꿔 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라 해야 돼? 이런 건 소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쌍관이라는 거예요. 쌍관.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이름이 다 있을 때 쌍관이라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서 이렇게 두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낙관이 됐을 때 요새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대개 뭐가 찍히지? 여기 이제 주는 사람 이름 밑에 뭐가 찍힙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네? 아니, 주는 사람 이름을 여기다 썼을 때 뭐라 그래요? 낙관. 네. 많은 사람들이 요게 낙관인지 알고 TV에 오면 진품 명품에도 이 글씨에 낙관이 없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잘못하는 것이에요. 낙관이라는 건 벌써 이 날짜 쓰고 이름만 써도 이게 낙관이야. 그리고 이렇게 받는 사람 이름이 있을 때는 쌍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요때 도장은 뭐냐? 낙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낙관이 없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도장이 없더라도 벌써 낙관이란 말이야. 요 도장은 낙관인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잘못 배워서든지 전국에 지금 대부분이 이걸 낙관이라고 했어. 낙관의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는 식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라고 있는 거죠. 관지는 무엇을 관지라고 그러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글씨가 돌에 들어가게 새기는 거죠. 이것은 양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글씨가 튀어나오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도장을 두 개 찍을 때 호를 위해 찍나요? 이름을 위해 찍나요? 이름을 찍고 호를 하는데 이름이 글씨가 양각이에요, 음각이? 네? 글씨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글씨가 나오죠. 양각. 이거는 음각이에요. 네? 음각이라고. 그래서 음각을 찍게 되면은 글씨가 주문이에요, 백문이에요? 음각을 찍게 되면 글씨가 희게 나오죠? 백문이라고. 그러나 호는 뭐예요? 주문이라고. 글씨가 빨갛게 나오죠? 그러나
이 도장도 음양을 뒤바꿔 새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음각을, 이름은 음각을 하는 것이고, 호는 양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찍었을 땐 글씨가 하얗게 나오니까 백문이고, 이건 글씨가 빨갛게 나오니까 주문이라고. 이 글씨가 들어가게 새기는 게 관이고, 튀어나오게 새기는 게 지라고, 관지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장을 하나 여기서 찍죠? 이렇게 위에. 이 받는 사람 앞에 여기다 도장을 하나 찍는데, 이런 도장을 뭐라 그래요? 주인이라고도 하고, 수인이라고도 하고, 관광이라고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글씨는 대개 뭘 씁니까? 문자인이라는 거. 자기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부인, 수인, 그런다고. 또는 수인. 그런 관광인이라고. 관광인. 그럼 여기에 괜히 멋으로 여기다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는 보면 되게 멋으로 찍는데, 여기에 이 관광이라는 말이 막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뭔 얘기인 거니? 이 표구를 자꾸 오래돼서 거듭보다 보면 새로 표구할 때마다 옆에가 지저분하니까 자꾸 잘라 들어간단 말이죠. 잘라 들어가. 잘라 들어가는데 이 도장 이상 더 안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표시거든요. 여기를 더 잘라 들어가면 여백의 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 서예도 역시 여백의 미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르지 말라는 데서 찍는 건데, 요즘은 이게 무엇으로 찍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 찍는 게 있어요. 도장을 중국 사람들은 3개를 찍으면 불길하다 그래서 좋은 작품에는 4개를 찍어요. 이렇게 4개를 찍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찍는 이 밑에 도장도 역시 문자인인데, 이것을 되게 우리가 말할 때 유인이라고 놀유자에서 이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여백의 미를 채워서 짓는 도장. 여러분들이 어떤 서예 작품을 할 때 이 기본의 어떤 것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 이순단 여사께서는 지난번 전시를 보니까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대련을 집에다 걸 때에는, 그걸 뒤바꿔 걸어서도 안 되지만은, 이걸 나란히 붙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대개는 그림을 거는 것이. 그림을 걸고 양쪽에다가 대련을 거는데, 이 가운데 그림을 거는 그림을 중간이라고. 이 글씨만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거실에다가 넓은 벽의 가운데 그림을 걸고 양쪽에 대려놓으면 아주 그 조화가 잘 된다. 이게 중간이라고. 여기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거 한번 써봐도 괜찮은 것입니다. 되게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이 이런 글씨를 집에 걸은 걸 가서 보면 그게 줄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작품 갖고 건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데는 거기 있는 건데, 지난번에 기자를 설명했나요?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거 보통 뭐라 그러죠? 원래. 그런데 이 각골문에 보게 되면은 이자를 이렇게 뿌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을 그리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원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자를 보면 자전에 올레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자로 알고 있지만은, 은나 때에는 이것이 오리라는 뜻의 성입니다. 오리. 오리지 이게 올레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건 뭐라고 그래? 요한자죠?
그러면 각골문에서 묘화자는 어떻게 되는 건 역시 이렇게 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우울해 놨어요. 이자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가 벼와 뿌리를 구별해서 그래나 간단하게 이럴 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글자를 만들었던 3,400년 전 우리의 조상 동이족은 대단히 그 관찰력이 예민할 뿐 아니라 예술적인 소질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와 벼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딱 구별이 났다. 그러니까 보리하고 벼에도 뿌리는 똑같다는 거 구별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벼는 이렇게 익을 때까지도 잎이 쭉쭉 올라가. 그런데 벼 이삭이 익으면 어떻게 돼? 반드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런데 보리는 어떠냐? 보리는 잎이 그게 연해서 끝이 꺾여요. 보리 잎은 꺾인단 말이야. 벼 잎에 대해서. 보리 이삭은 익어도 어떻게 돼? 똑바로 서 있다. 구부러지질 않고. 얼마나 대단한 구별이냐면. 손불과 몇 개로서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보리는 언제 심죠? 가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눈이 오기 전에 대개는 이 보리라고 해서 보리가 이렇게 가세 모양으로다가 싹이 날 정도의 그 보리 시기를 잘 알아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가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웃자라도 겨울에 다 얼어주고 이게 싹이 들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시기를 맞춰서 농부들이 보리 씨를 가을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덮여가지고 겨울을 나는데 요 보리 뿌리가 겨우 조금씩 이렇게 나 있다.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해동될 때에 땅이 어떻게 돼? 각 땅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해동 얼었던 땅이 들고 일어나서 가만히 두면 이 밑으로 이 보리 뿌리 사이에다가 바람이 들어가서 말려 죽는다. 그래서 이른 봄에 농부가 만백사 집회하고 꼭 가서 밟아주고 와야 하는 게 보리예요. 보리는 반드시 이른 봄에 가서 밟아주고 와야 착경이 돼서 있게 되는 거지. 자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리는 반드시 밟아지고 와야 된다는 데서 올레자로 간 것이. 그러니까 오다의 뜻으로 가보니 보리가. 그러니까 보리라는 글자를 만드는 게 왜 오다의 뜻으로 갔냐? 반드시 밟아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다의 뜻으로 전이돼. 그러고 보니까 보리라는 글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보리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각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이거는 발이란 말이에요. 발. 그러니까 보리는 반드시 밟아주고 와야 된다는 데서 이렇게 밑에다가 발을 갖다가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자가 자꾸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날 해석체에서는 올레자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게 발인데 이걸 전역석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역석자로 알고 있는데 발의 형태의 변형이다. 그러니까 이 보리맥자라는 건 후기자다 그래요. 누증자로.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남방엔 보리 밟아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겨울이 없는 곳은 밟아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하 이북의 북쪽 사람들이 보리를 농사질 때에 반드시 밟아주고 오는 풍습. 여러분들 보리 밟기 해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해봤는데 나는 어려서 보리를 익은 봄에 밟으러 가면 아주 춥고 그런데 이게 나는 일본 사람들이 시켜서 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벌써 은나라 때 풍속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올레자 보리맥자 만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보리를 심어주고 밟고 오는 풍습이 있는 민족이 만들지 다른 민족이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한자는 독이족 우리 조상이 만드는 것이 역력히 증명돼요. 우리는 지금도
지금도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런 봄에는 기계로 가서 밟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발로 가서 밟아요. 그게 저 남쪽에 가면은 그 보리밟기 동요, 노래, 민요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이런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근대에서부터 이런 보리밟기 풍속이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허신 것들은 대학자도 실수됐어요. 허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보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주나라 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레자로 갔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보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자체가 벌써 비과학적이죠. 그런데 주나라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는데, 주나라 때는 고사하고 은나라 때 벌써 이런 글자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왜? 허신은 각골문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허신 같은 대학자도 설문회자에 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게 오다의 뜻으로 갔다. 주나라 때 갔다. 이런 거는 대단히 오류를 범한 것이란. 그러니까 이 보리의 원산지가 어디? 이 동부 쪽에. 동부 쪽에서 벌써 이런 거 보면 말이지. 이런 시대에 문화의 이동이 있었으면 은대 이전에 벌써 이 동부 서쪽에서 보리가 동양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일 같은데 그 맥주가 발달하는 까닭이 그쪽에 보리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가 발달하는 것이. 이 동양으로 들어오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말이지.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를 영어로다가. 그런데 우리말에 이 보리가 일찍이 벌써 영어권에서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리라는 말이 중국에도 안 들어오고 일본에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시대에 벌써 보리라는 말이 들어왔다. 이런 걸 보면은 인류 문화의 이동이라는 건 아주 이런 시대부터 빈번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리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그건 아직 문헌에 조선조까지는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거듭 얘기지만은 한자는 우리 조선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게 이렇게 각골문을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 한자의 자형의 오늘 해석체를 보면은 그것이 이미 거의 표의 부호로 변해서 상형 회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원래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그 팔비자와 손의 이 형태들을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해석체에는 그게 팔이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원래의 그 각골 근문으로 올라가면 이게 팔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력자의 글자를 보게 되면 각골문에서는 팔을 하는데 힘을 쓸 때는 자연히 어깨를 손이 이렇게 쭉 뻗쳐져 있는 거기에 손에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자가 변형돼서 원날에서 이 힘력자가 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는 팔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팔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팔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지난번에 아마 여기 하나 설명했을 텐데 우리가 이 산의 남자는 지금 이렇게 쓰기 때문에 밭전자 힘력자인지 알지만 원래 각골문에 올라가면 이렇게 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쟁기를 그려놓은 자가 이렇게 나중에 상하로 변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쟁기질은 그 밭 가는 것이 남자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의 자연이 힘력자로 변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각골문에 손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은배 사람들은 3개일 리 없지만은 생략한 것이지. 5개씩 다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자의 변형이 이렇게 우자로 돼서 지금은 자위까지 변해버렸어요. 또 우자로 됐지만 이건 원래 오른손 우자예요. 오른손 우자라고. 오른손 우자. 이것도 지난번에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이때 다 진짜 이것이 순이라고 했죠. 이게 순이라고 했죠.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다 진짜는 풀이로 보면은 어느 자가 맞아요? 이 자가 맞아야죠. 네. 여러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되겠는데 일반에 가서 물으면 90%가 이게 맞다.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 전시회 가봐도 이렇게 쓴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럼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손에다가 이렇게 부젓가락을 잡는 거죠. 손에다 부젓가락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득점이라는 건 이거는 바로 부가자란 말이에요. 이때 이 그런 명자는 화로에 불이 들어있는데 손에다 부젓가락을 잡고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꺼진다. 그러니까 이 자에는 원래는 무슨 자예요? 꺼질 진자. 꺼질 진자로 만든 것이. 그런데 옛날에는 소위 불씨라는 말이에요. 불씨. 저녁에 밥을 해 먹으면 반드시 불씨를 담아서 화로에다가 꼭꼭 눌러 담아서 밤새도록 그걸 뒀다가 아침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애들이 막 이걸 휘어져가지고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밥도 못 해먹고 다 해지는 거야. 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해지는 거야. 아니, 다 돼버린다 그러지. 밥도 해먹을 수 없고 다 돼. 왜? 옛날에 성냥도 없고, 동네가 뭐한데, 추운데 어떻게 올 거야? 일이 다 돼버렸다. 그래서 다 하신다. 그런데 이 다 하신다로 가버렸으니까 꺼진다는 글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건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또 부하를 둬야지. 이게 이제 나중에 꺼질 진짜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정자, 부기자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조자상으로 보니까 모순이죠. 여기에 지금 불이 있는데 여기 또 불이 있으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자가 다 진짜로 가버렸으니까 충격이 저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자를 불이 다 꺼진 것은 바로 재니까 지금 우리가 재신자로 쓰고 있습니다. 재신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을 그었을 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어느 게 맞죠? 당연히 이때는 두 개겠네. 여기 하나 붙다고 여기도 하나 보면 안 되나. 근데 이건 뭐냐? 역시 손이에요. 손인데 이번에는 부젓가락이 아니라 무슨 털이 많으니까 두 개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입구자니 입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떠들면 가로할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떠드는 대로 손에 붓을 잡고 쓰는 거 그게 그리가.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두 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붓이 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하나 그어야 되고 이때는 둘을 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한자에는 1.1획이 다 까닭이 있어서 붙어있는 것이지 괜히 두 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서예로 갈 때에는 예서체라고 해서 이럴 때에는 획을 이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략해서 예서체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서체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예서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 불씨를 가지고 내려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불씨를 반드시 둬가지고 아침에 밥해 먹는 풍속이 있는 민족이 이렇게 했지 다른 민족이 없어. 이거는 추운데 사는 북방 민족의 풍속이에요. 근데
저보고 한 1년 전, 2년 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 그 며느리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오는데 그 시부모 노인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단독주택에서 그 연탄 불하고 그 뭐 연탄 밖에서 다 들고 이사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불씨를 옮겨온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이튿날 갖다 버리더라도 이 집에 반드시 내가 불씨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풍속이 지난번 그 TV에 소개되는 데 보니까 저 강원도에는 그 옛터 전통 집안인데 400년을 불씨를 이어오는 집이 있어요. 한 번도 꺼뜨리지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로를 늘 3개를 준비를 해요. 혹시 어느 하나가 꺼지더라도. 그것을 400년을 이어오는 집안이 있다. 이런 거 보면은 다 진짜를 만드는 민족도 역시 민족의 풍속에서 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